이전 가격개론 한글 번역본인데요.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을 켜놓고 그냥 귀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장 이전 가격의 이해, 정상가격 원칙. 국제거래에서 한 국가의 과세 수익은 반드시 상대 국가의 과세 손실로 이어지므로 이전 가격은 제로섬 게임이다. 1. 특수관계 거래와 이전 가격. 어떤 기업이 자신과 법적, 경제적 관련이 없는 독립기업을 통해 해외에서 사업 활동을 수행할 경우 그 거래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른 시장의 힘에 의해 결정된다. 이 경우 거래 당사자들이 서로 독립적이고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각국 과세당국은 거래 가격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어떤 기업이 특수관계 기업을 통해 해외에서 사업활동을 수행할 경우 거래 당사자 간의 법적, 경제적 연관성 때문에 시장의 힘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그 결과 특수관계 기업 간 거래의 가격은 독립 기업들 간에 합의되었을 거래의 가격과 달라질 수 있다. 재정적 관점에서 보면 시장의 힘에 의해 결정되는 가격과 특수관계 거래 가격과의 편차는 각 특수관계 기업들의 과세소득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각국의 세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수관계 기업 간 국제거래에서 결정되는 가격이 조세에 미치는 효과를 다루는 세법 영역을 이전 가격이라 한다. 이 영역이 특수관계 간에 판매되거나 이전되는 재화나 용역의 가격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거래 당사자인 모회사와 자회사가 같은 국가의 거주자라면 조세 형평 기능이 작동하기 때문에 이전 가격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독립기업 간 국제 거래에서도 이전 가격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데 이는 거래 가격이 수요와 공급, 즉 시장의 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조 모회사가 판매 자회사를 100% 소유하는 경우 두 회사 간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재화의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높거나 낮게 책정될 수가 있다. 두 회사의 과세소득은 이전 가격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두 회사의 거주지 국가가 다를 경우 시장 가격과의 편차는 결국 두 거주지 국가의 세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만약 특수관계자들 간의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재화가 거래되는 경우 독립기업 간 거래와 비교할 때 판매자의 소득이 증가하고 구매자의 소득이 감소한다. 그 결과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다면 판매자 거주지 국가는 독립기업 간 거래와 비교할 때 더 높은 세수를 얻게 되고 구매자 거주지 국가는 더 낮은 세수를 얻게 된다. 아래의 표 1.1과 표 1.2는 이전 가격이 각국의 과세소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다. 다국적 기업의 총 과세소득은 150, A국의 법인세율은 30%, B국의 법인세율은 10%라고 가정을 한다. 자, 표 1에서 다국적 기업은 그룹 전체 과세소득 150 중에 A국 거주자인 제조법인의 과세소득 100을 귀속시키고 B국 거주자인 판매법인의 과세소득 50을 귀속시킴으로써 고세율 국가에 더 많은 소득을 귀속시키고 있다. 이 사례에서 다국적 기업은 각국의 법인세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35의 세금을 부담한다. 그러나 두 국가의 법인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은 다른 이전 가격 정책을 통해 그룹 전체의 총 세부담을 줄일 수가 있다.
표 1-2 저세율 국가에 더 많은 소득을 귀속시키는 경우 표 1-2에서 보듯이 다국적 기업의 전 세계 과세소득이 동일하게 150이라고 하더라도 저세율 국가에 더 많은 소득 100을 귀속시킬 경우에는 다국적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부담하는 총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35에서 25로. 특수관계기업 간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전 가격 문제는 다국적 기업과 해당 국가 과세 당국의 주요 관심 사항이다. 다국적 기업은 이전 가격 정책을 통해 세부담을 줄이거나 반대로 이중과세 위험을 부담할 수 있다. 어떤 과세 당국이 다국적 기업이 설정한 이전 가격의 적정성을 의심하여 자국 세원이 불법적으로 잠식되고 있다고 판단하면 이전 가격 조정을 시도하게 되고 그 결과 이중과세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전 가격 설정과 관련하여 다국적 기업과 과세 당국 간의 이해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정상가격 원칙의 적용을 통해 달성이 될 수 있다. 1-2 다국적 기업의 이익 분할, 공식 배분법, 그리고 정상가격 원칙. 일단 공정한 이익 분할의 필요성을 보겠습니다. 세법적 관점에서 이전 가격의 목표는 특수관계 기업 간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그룹의 과세소득을 배분하는 것이다. 과세소득의 배분 원칙에 대한 합의 없이 각국이 독자적인 원칙을 적용할 경우 다국적 기업은 예측 가능성을 상실하여 이중과세에 직면하게 되고 원칙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인해 이중 비과세가 초래될 수 있으며 각국은 적정 세금의 부과를 확신할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국제거래를 수행하는 다국적 기업의 과세소득을 배분하는 방법에 대한 국제적 수준의 합의가 필요하다. 특수관계자 간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하는 원칙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배분 원칙이 다국적 기업, 경쟁 기업, 거주지 국가 모두에게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조세에서의 공정성 확보의 필요성은 최근 많은 국가, G20, 많은 국가와 국제기구, 예를 들어 OECD, UN, IMF, NGO로부터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국가 간 과세권 배분에서의 공정성 강화는 맵스 프로젝트의 핵심 목적 중 하나이다. 이는 기술적인 이슈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이슈이기도 하다.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는 공정성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거래나 사업구조의 실질, 그리고 그 거래나 사업구조에 과세되는 세금과의 올바른 연계를 구현하는 국제적인 과세 프레임을 만드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리고 공식 배분법이 뭔지 나와 있습니다. 공식 배분법이 뭔지 읽어보겠습니다. 다국적 기업의 이익 배분 방법 중 하나인 공식 배분법은 다국적 기업 내 개별 자회사들이 번 이익을 모두 합산한 후 정해진 배분 기준에 따라 각 자회사들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방법이다. 그룹 내 각 자회사들은 그룹 전체의 통합 이익 또는 손실의 일정 부분만 배분받기 때문에 각 개별 자회사들이 실제로 번 소득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때 소득의 배분은 각 자회사 거주지 국가에 존재하는 공식 요소의 상대적 크기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데 특정 국가의 매출액, 종업원 수, 그 국가 내에 소재한 자산 등이 그 예이다. 그룹의 통합소득은 각 국가에 실제로 존재하는 공식 요소에 비례하여 각 국가별로 배분되고 각국 과세당국은 통합소득 중 자국에 배분된
소득에 대해 자국세율로 과세하게 된다. 조세 목적상 세금은 각 자회사가 실제로 번 소득이 아닌 각 국가에 배분된 통합소득 혹은 손실의 일부에 대해서 과세되므로 그룹 내 관계회사 간 거래의 가격은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는다. 다음에 표 1-3 그리고 1-4는 공식 배분법에 따라 소득이 각 국가에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보여준다. 다국적 기업은 ABC 3개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 자회사들은 각각 ABC국의 거주자이다. 각 자회사의 매출액, 이익, 종업원 수는 아래의 1-3과 같으며 세 회사는 모두 특수관계 거래를 수행한다고 가정한다. 1-3 3개의 자회사를 운영하는 다국적 기업의 현황. 회계적 관점에서 보면 각 국 과세 당국은 자국 거주자의 이익, A국 10, B국 30, C국 60에 대해 각각 과세를 해야 하지만 세 회사가 모두 하나의 다국적 기업 내에서 특수관계 거래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각 국에 배분된 이익이 적정하고 공정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세 국가가 모두 공식배분법을 적용할 경우 다음의 절차를 따르게 된다. 1. 특정 공식에 대한 합의. 2. 소득의 통합. 3. 배분 기준이 되는 공식 요소의 결정 및 계산. 그 다음 4. 통합소득 중 각국에 배분되는 소득의 결정. 이 사례에서 세 국가가 매출액과 종업원 수를 공식 요소로 결정하고 두 공식 요소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한다고 가정하면 각국에 배분되는 이익은 다음의 공식에 의해 계산된다. 각국에 배분되는 이익의 공식은 통합이익 곱하기 이렇게 돼 있어요. T가 매출액이고 E가 종업원 수인데 총 매출액이 되겠고 매출액에서의 지분이라고 해야 되나? 매출액의 목 그거를 2로 나누고 더하기 총 종업원 수에다가 해당하는 종업원 수의 몫을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걸 또 2로 나누는 것입니다. 다음에 표 1.4는 위의 사례에 대해 공식 배분법이 적용되는 방식을 보여준다. 표 1.4 다국적 기업 내 관계회사의 소득의 통합과 배분. 두 개의 공식 요소의 가중치가 동일하므로 각국에 존재하는 공식 요소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각국에 배분되는 이익이 직접적으로 결정이 된다. 이 표를 한번 보여드려야겠네요. 이 사례에서 보듯이 배분 공식은 각국에 궁극적으로 배분되는 이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 아래의 표 1.5에서 보듯이 실제 발생한 이익과는 전혀 다른 이익이 배분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이건 다른 거. 네, 실제 발생 이익과 공식 배분 이익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식 배분법의 장점과 단점은 명백해 보입니다.
먼저 공식 배분법은 예측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적용하기가 쉬워서 과세당국과 납세자 간 갈등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오직 공식 요소만이 각국에 배분되는 소득을 결정하기 때문에 공식 요소를 제외한 다른 요인들은 귀속소득의 계산에서 전혀 고려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국가는 자국의 회사가 그룹의 활동 중 많은 부분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을 적게 배분받았다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형자산의 경우 다국적 기업 전체 이익의 실현에 중요한 공헌을 하지만 공식 배분법의 배분키로 사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공식 배분법은 위험의 부담도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일부 연방 국가의 경우 국내적인 수준에서 소득을 배분할 때 공식 배분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Common Consolidated Corporate Tax Base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공식 배분법의 적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OECD, UN,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제적인 수준에서 소득을 배분할 때 공식 배분법을 적용하는 것을 반대해 왔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떤 국가의 경우 자국 관할 내에 중요한 공식 요소가 존재하지 않거나 소득을 유인할 수 있는 특정 요소들이 공식 배분법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세원을 잠식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시장 규모는 작지만 높은 수준의 교육에 큰 투자를 하는 국가의 경우가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교육은 가치 있는 무형자산의 창출에 공헌할 수가 있는데 만약 무형자산이 공식 요소로 고려가 되지 않는다면 그 무형자산 덕분에 창출된 그룹의 소득이 그 국가에 배분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적인 수준에서 공식 배분법을 적용하는 것에 모든 국가가 합의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정상가격 원칙을 보겠습니다. 정상가격 원칙 읽어볼게요. 대부분의 국가들은 특수관계 간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손실을 비교 가능한 독립기업 간 거래의 가격에 근거하여 결정하는 방법을 선호합니다. 특수관계 간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거래 당사자 간에 배분하는 국제적인 기준은 시장 가격에 기반하여 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고 이를 정상가격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공식 배분법과 달리 정상가격 원칙은 각 자회사가 번 소득 그 자체를 인위적으로 조정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가격이 비교 가능한 독립기업 간 거래의 가격과 같을 경우 소득과 과세에 대한 조정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가격이 비교 가능한 독립기업 간 거래의 가격과 다를 경우 정상가격 원칙에 따라 이전 가격에 대한 조정을 해야 합니다. 각국 과세당국은 자국세법과 조세조약에 따라 정상가격 원칙에서 벗어난 기업의 과세소득에 대해 조정할 권한을 갖습니다. 과세 당국이 이전 가격을 조정하면 동일한 소득이 두 개의 국가에서 과세되는 이중과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은 과세 당국의 세무조사 가능성을 고려하여 자회사 간 국제거래에 대해 정상가격 원칙을 준수하고자 하는 유인을 갖습니다. 정상가격 원칙과 공식 배분법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공식 배분법은 사전에 배분 공식을 결정하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 높지만 다양한 비즈니스 활동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고려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정상가격 원칙은 개별 거래별로 분석하기 때문에 각 거래가 가지고 있는 실질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정상가격 원칙은 각 거래 당사자가 실제로 창출한 가치를 반영하기에 더 나은 방법인 반면 예측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많은 논쟁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결국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로 귀결이 되겠습니다. 배분되는 과세소득을 그룹에 측정 가능한 요소에 의해 미리 결정해야 하는가? 소득 배분의 적정성을 희생하고 예측 가능성과 확실성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가? 복잡성이 증가하고 이중과세의 위험이 증가하더라도 동기가 잘 부여된 소득 배분의 탐색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가? 현재까지는 정상가격 원칙에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정상가격 원칙이 다국적 기업의 소득 배분에 대한 지배 원칙의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공식 배분법과 정상가격 원칙에 따른 소득 배분의 결과가 유사한 상황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두 방법에 따른 소득 배분은 서로 다른 결과를 도출합니다. 특히 공식 배분법은 무형자산과 위험을 배분키로 사용하지 않는 반면 정상가격 원칙은 무형자산과 그룹 내 관계회사들의 무형자산에 대한 공헌을 매우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국가에 있는 자회사가 가치 있는 무형자산을 소유하고 있지만 매출액이 작고 고용인수가 적은 경우 공식 배분법에 따르면 전체 이익 중 아주 작은 부분만 국가에 배분될 것입니다. 반면에 그 무형자산이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그룹의 가치 창출에 상당한 공헌을 할 경우 정상가격 원칙에 따르면 그 국가의 전체 이익 중 더 많은 부분이 배분될 것입니다. 그러면 정상가격 원칙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대다수 국가의 내국세법은 과세당국이 특수관계기업 간 국제거래가 정상가격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 과세당국에게 해당 기업의 과세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국의 세법 규정은 OECD 모델 조세조약 또는 UN 모델 조세조약 제9조 1항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조세조약도 정상가격 원칙에 근거한 다국적 기업의 과세소득에 대한 조정 및 그 조정의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조약 역시 OECD 모델 조세조약 또는 UN 모델 조세조약 9조 1항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조세조약은 정상가격 원칙에 따라 과세당국이 자국 회사의 소득을 경정할 때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 거주지 국가가 대응 조정을 하도록 규정한 OECD 모델 조세조약 또는 UN 모델 조세조약 9조 2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전 가격을 결정하는 정상가격 원칙은 비록 각 국가마다 그에 대한 적용과 해석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다수 국가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각국 내국세법과 조세조약 외에도 European Arbitration and Convention 그리고 European Interest and Royalties Directive와 같은 국제법률 기구들도 정상가격 원칙을 인정하고 있습니다.